비뇨기과 전문의분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던 게 즉흥 잠자리, 뭐 소위 원이라고 하잖아요. 즉흥 잠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당연히 결혼하신 분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20대 분들은 아직도 성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교육이 워낙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네. 20대 분들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경험을 많이 함으로써 아, 상대방이 이런 건 싫어하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알아가면 좋겠고, 한 여성, 한 사람만 만나게 되면 여자는 이걸 좋아해, 남자는 이걸 좋아해,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경험이 많지 않아서. 네. 네. 한 번의 연애나 한 번의 잠자리가 마치 전부인 양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 분들은 뭐 원나잇이든 투나잇이든 쓰리나잇이든 많이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즉흥 잠자리와 질병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관계를 막 하는 게 당연히 병에는 안 좋죠. 네. 그런데 그거를 연결시키는 거는 잘못된 성교육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병에 대한 예방법, 콘돔이라든지 관계 전에 위생을 철저히 하고, 관계를 하고 나서는 여성이 방광염이 걸리지 않게 바로 배뇨를 보고, 네. 그런 교육이 잘못된 거지. 관계를 많이 하고 문란한 파트너가 많기 때문에 너는 병에 걸린 거야, 이런 인식은 의사로서는 좀 잘못된 인과관계라고 본다는 거죠. 네. 질병을 예방하는 게 당연히 콘돔을 끼면 되겠지만 콘돔 안 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잠자리 할 때 적어도 이 정도의 질병은 확인해 봐야 된다. 관계 전에 단서를 찾아가지고 추측하는 거는 당연히 한계가 있죠. 네. 그래도 유용한 팁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남성부터 먼저 네. 얘기를 할게요. 네. 남성이 소변을 좀 자주 보는 것 같고, 유달리 데이트 날인데 드라이브 운전하다가 남자친구가 꼬추를 긁는다. 네.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신호 중에 하나고, 네. 그다음에 폭경 수술을 안 했다. 네. 구강 하려고 피부를 벗겼는데 머리 주변으로 해서 하얀색, 네. 노란색, 초록색. 초록색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초록빛을 띤 때자국인 거죠. 그런 것들이 껴있다. 당연히 이부에 들어가면 안 되죠. 다 닦아주시고 해야 되죠. 술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냥 구강으로 들어가고 그냥 올라타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구강으로 하기 전에 아래에서부터 한번 요도를 따라서 6시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쭉 짜보면 노란색이나 하얀색 분비물이 요도 끝으로 나온다. 요도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착용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콘돔을 착용을 하셔야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있어도 하고 싶고 할 수밖에 없고 또 해도 돼요. 착용을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으로 해연부, 항문, 음모 주변으로 조그만 벌레 같은 것들이 기어다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사면발이, 오음, 유념해야 됩니다. 사면발이 오음 걸리면 몸속에 있는 헤어 다 깎고 약 다 바르고 집에 있는 이불 베개 다 빨래하고 난리를 펴야 되기 때문에 요즘도 사면발이 있어요? 잘 없죠. 근데 위생을 잘 관리하기 힘드신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주변에 회원부다 항문 주위에 닭뼈슬 같은 브로콜리 같은 게 있다. 진짜 브로콜리가 똑같이 생겼어. 초록색만 아닌 거지. 색깔은 한 갈색 같은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거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사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거 입에 가져간다거나 아래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콘돔 끼면 돼요? 머리 쪽이나 음경 안에 있는 거는 콘돔만 착용해도 괜찮겠지만 사타구니, 회음부, 항문주에 있는 거는 콘돔으로 가려지지가 않잖아요. 랩을 끼우고 할 건 아니잖아요. 속옷에 구멍 내가지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입에 가져간다거나 안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숨어 있어서 자꾸 재발돼요. 그리고 여성이 만약에 감염이 된다. 그럼 남자는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샤워할 때마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점처럼 조그만 브로콜리일 때 레이저로 태우면 되는데, 여성은 내에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에 주름이 많아서 산부인과 가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져야지 보인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 여성한테는 암을 유발하고 자궁경과, 남성한테는 항문암이나 암, 그게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브로콜리가 조금만 생기면 바로바로 병원에 와야 돼요. 꼭 사이즈가 커지고 번지고 3개, 4개, 5개 이상 되고 이거 뭐야 해서 병원에 오시는데, 그렇게 되면 재발도 잘 되고 암이 생긴단 말이에요. 음경암이 생기면 커팅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성이 유념해야 될 것이고, 자, 이제부터는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이제 오늘 나이트에서 뭔가 작업이 잘 순정하게 됐어.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제 확인 한번 해줘야 될 게, 여성도 똑같습니다. 아까 같이 브로콜리가 있는 거, 그다음에 사면발이 온 같은 조그만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냄새나 맛을 맡아봐야 돼요. 실제로 약산성을 떼어서 굉장히 독한 맛이 나지는 않아요. 많이 구강
해보시면은 어떤 냄새나 맛이라든지 분비물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분비물이 초록색이든 회색이든 발효된 우유 같은 것들 찌꺼기가 나와도 이게 그냥 분비물로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이것 또한 사실 똥 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여성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성 쪽에 골반염이나 자궁염 이런 것들이 생겨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 후에는 여성을 산부인과에 데려가야 되는 거죠. 물론 정말 사랑하면은 전에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관계 하고 데려갈 것 같아요. 산부인과. 그렇죠. 헤르페스 같은 경우가 남성이나 여성 새끼 주변에 궤양이나 물집 같은 게 생겨 딱지가 있거나. 요게 이제 헤르페스라는 단순포진 구강 많이 못 막아요. 딱지가 앉은 상태에서는 감염이 안 돼요. 물집이 잡혀 있어. 근데 그 물집이 터져 있는 거를 입으로 든다든지 안으로 집어넣으면 그게 생기는 거예요. 싸움의 빌미가 되는데 갑자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헤르페스가 생기면 바람 폈네 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 그쵸. 아닐 수가 있다는 거야. 바람 피울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실제로는 적지 않은 경우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예전에 걸린 거야. 왜? 이 헤르페스 한번 감염되면 안 죽어. 평생가요? 처음 감염은 관계로 되는 게 맞는데 잠복해 있다가 피로하거나 과로하거나 술 많이 먹은 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재활성화돼요. 근데 바람을 폈든 3년 전이든 둘 다 기분은 나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싸움이 나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병의 증상이 생겼다고 너무 비난하고 바람 폈 거 아니냐 죽일 듯이 해서 헤어질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정 궁금하면 오세요. 내가 바람 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감별해 줄게. 그거 감염이 돼요? 얘기를 해봐야죠. 네. 물론 균, 바이러스 따져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또 히스토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와이프가 남편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 내 남편 남자친구가 기부전이나 기가 왜소하다고 멱살 잡고 머리 끌고 들어와요.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남편하고 남자친구 입장에서 아닌 경우도 있어. 뭐가 아니냐? 나는 너랑만 관계할 때가 빨리 싸고 기가 잘 안 되는 거지 다른 여성 할 때는 괜찮은 거야. 전형적인 시민성 기부전 시민성 조른 거죠. 딱 보면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알지. 그러니까 상담하면은 남자친구는 고개를 떨구는데 눈빛이 약간 동공지진하면서 이런 눈빛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모님이나 여자친구 잠깐만 나가 계시라고 하고 아니죠 하면 그냥 나중에 와이프분이나 여자친구한테 조언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얘기를 하려면 이게 진짜 길어져요. 이거는 거의 진료 시간을 30분, 1시간 이상 잡아먹어요. 정말로 약물이나 수술이 들어갈 게 아니고 성고민 상담이기 때문에 남편은 이미 치료할 게 없어요. 남자친구는. 결국 여자친구나 와이프의 성적 심리를 이해를 시켜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바람 피고 외도했다는 말을 숨기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혼시키거나 헤어지게 만드는 거는 내 목적이랑 반대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난 좋게 해서 되게 힘든 작업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모님이나 여자친구한테 살짝 약만 좀 먹어보든지 아니면 남자친구 남편이 좀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고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 남편한테는 당분간 다른 여성들은 좀 만나지 말라. 다른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면 본인 여자친구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속고가 빼고는 다 완벽한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있거든. 있죠. 정말로 사랑하는데 속고가만 안 맞아. 여자친구가 안 하려고 하거나 또는 남자친구가 성욕이 없거나. 그런데 이거는 성욕장애죠. 그러니까 여성이 예전에 강간을 당했거나 아니면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너무 적으로 억압을 받았다거나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야. 또는 반대로 남편 같은 경우에 와이프가 출산하는 걸 봤어. 여성의 는 신비로운 그 자체에 무엇이었는데 내 아들, 내 딸이 나오는 소중한 것으로 보게 되면서 장난이 아닌 트라우마가 남는 거죠. 이건 전형적인 심리적 욕구 저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약물이나 수술로 되는 게 아니라서 트라우마를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